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요 한동훈이가 또 이 본색이 드러났네요. 요 인간이 징계를 처리하라. 이제는 뭐 대중 집회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 장동혁 대표가 딱 입원하자마자 바로 이제 장외 집회를 갖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못돼 먹었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한동훈과 그리고 부안해동하는 잔당 세력들 전부 다 이 다음 공천 때는요 완전히 아웃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유우파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중대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자세히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국방차관, 이제 오는 걸로 최종 일자까지 전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 국방차관이 오는데 이게 그냥 뭐 도대체 무슨 지금 이 압박의 카드를 갖고 오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방차관의 방안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그러니까 이제 부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국방차관의 방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방차관의 이제 방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방차관은 한국만 오는 게 아니고요. 25, 26, 27을 한국 오고 바로 이어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구백 장관도 일본 국방상하고 방위상하고 지금 별도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이죠.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국방 최고 책임자들 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 프렌십, 신뢰관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여기에 동참하라. 이게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죠. 두 번째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서부터 아주 신속하게 손을 보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린란드 사태는 내가 확실하게 챙기겠어. 그래서 무력은 행사하지 않고 협상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트럼프의 리스트에 딱 들어가 있어요. 왜? 트럼프가 SNS에 올렸잖아요. 부정선거 100개 국가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어떠한 미국의 조치 영향을 받을지가 우리 이제 중요 관심사항이 아니냐, 이걸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또 트럼프 못지않게 국제적인 뉴스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금 말이죠. 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밀레이라고 합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이번에 이 다보스에서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 왜? 지금 아르헨티나 이 밀레이 대통령 완전히 친 트럼프 인사로 딱 이제 자리를 굳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지금 국제 질서, 이거를 갖다가 뒷받침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좌파 그럴 때는 죽었다. 이게 이 연설이 말이죠.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외신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의 세계 좌파 카르텔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연설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본 방송을 진행하겠는데요. 자, 우선 지금 이제 김연아 선수, 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제 김연경, 뭐 아주 배구 여제죠. 자, 여기에 나온 것이 오늘 말이죠.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선배님이 불렀는데 가야죠. 그래서 먼저 다이렉트 메시지를 김연경 언니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경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환자가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연아의 경우는 자기 남편이 이제 좀 굉장히 일찍 결혼했잖아요. 군대 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제 혼자 있다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이제 가족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하는 기분으로서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일상이 재밌더라. 맨날 게임만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이 김연경 유튜브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김연아가 유명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모든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자 배구 올림픽 4강 신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주역 중에 하나가 이제 배구 황제 김연경.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겨 여왕, 피겨 퀸이라고 하죠. 김연아. 이게 이제 두 사람은요, 사실 뭐 누가 누군지는 뭐 서로 다 알지만 직접 이렇게 만나면서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만나게 된 것은요, 이 김연경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식빵 언니 김연경의 특별 출연을 요청하고 이거를 김연아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영상 제목이 되게 길어요. 세계관 대충돌, 드디어 성사된 황자들의 만남. 아니, 이게 진짜로 된다고? 이런 제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친분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계기에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연아가 이 초대를 받고서 김연경한테 메시지를 먼저 보내서 인사했는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김연경이가 말이죠, 이 인사물을 받고 나서 나한테 인스타그램 DM을 했다. 즉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 DM 요청장 잘 안 들어가는데 딱 와 있더라. 그러면서 처음 보내는 것 치고는 친근감 있게 하더라. 이모티콘도 있다. 자, 이렇게 아주 호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메시지에 나온 걸 보면 김연아가 말이죠, 언니 안녕하세요, 이제 히히 이렇게 하고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인사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용. 그리고 이런 식 퀘션 마크로 뵙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키키키 하고 어찌됐든 기회가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출연 전에 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동생이니까 먼저 인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연경이가 왜 이렇게 꼰대냐? 90년생인데 선배님이니까 보냈다고 해서 스포츠 쪽이 아직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지금 받아 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연아가 은퇴 후 일상을 솔직하게 공유한 것으로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지 벌써 10년 훌쩍 넘었다. 예전에 운동하던 시절에는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었는데 머리 한편에는 항상 운동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그것 없이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크더라. 그리고요, 남편 이제 고림의 근황도 전했는데 지난 5월에 제대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고림의 군 복로와 관련해서 김연경이가 말이죠, 잘 기다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김연아가 기다려야죠. 법적으로 묶였는데 결혼을 이미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중간에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잠시 떨어져 지낸 느낌, 연애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연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연경 지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금 숄츠, 이게 굉장히 인기에 돌고 있네요. 그래서 숄츠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유치원까지 왔어. 그게 아니야, 유치원에서 너무冬올림픽이고 이제 동계올림픽이다. 기회가 없어. 쉴 때도 사실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와중에는 쉬면서도 항상 어디 머리 한켠에는 그 운동이 늘 걱정과 근심과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거, 내일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무탈하게 살고 있으면 특별한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여유 있게 밥이나 먹고 커피 마시고 뭐 남편이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스타일이면 저는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느긋해지는 연습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피겨를 시작을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아주 제일 인기 있는 이 방송을 쇼츠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연경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우리 국내 아주 인기 두 스타 한번 이렇게 방송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이 인간이 말이죠, 이 제명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집회를 갖겠다는 겁니다. 야, 이런 뻔뻔한 인간. 그래서 24일 토요일 날 갖는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사전 집회가 1시, 본 집회가 2시, 그리고 국힘 당사 앞으로 행진에 나가자는 겁니다. 뭉치자 말하자 행동하자 의사당력 4번 충고.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여 일어나라. 한동훈 징계 처리하라. 한동훈 징계 처리하라가 아니라 한동훈 플러스 이 친한계, 한 딸들, 요것들을 싹 다 징계하라고 우리가 반대 압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분노의 기름을 칠하고 있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자기 떠들어봐야 전혀 안 통하고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모든 새가 장동혁 중심으로 딱 헤쳐모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번 단식 기간에서도 우리 이제 우파들이 이번 단식하면서 다 또 포용한다고 하지 마. 한동훈이는 다 끝까지 반드시 제명을 처리를 해야 돼. 이런 SNS 글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다 가서 인사하는데 한동훈 요 인간만 안 가는 거예요. 그 내 스텝에서 이렇게 폄하하면서 떠나니까 이제 세과시.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동원하겠다는 거죠. 여론 동원, 세과시. 이게 아니 이런 세과시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사고가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 안팎에서는요, 당정욱 대표한테 예정대로 반드시 제명안을 의결하라. 이런 지금 압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요, 22일 저녁부터 23일 새벽까지 정치 플랫폼인 한컷의 지지자의 집회를 참석했다는 지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함께 가주십시오. 따뜻하게 오세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이는 말이죠.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은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동안에 이제 입을 딱 닫고 있다가 마치 지가 무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무슨 큰 공을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장동현 때 뺏겼던 이니시티브를 갖다가 지가 잡은 것처럼 이렇게 또 지금 왜곡된 이미지를 주려고 느닷없이 나오는 주제에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은 도대체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가 죽고 완전히 고립무원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고립무원 아니야. 나 아직도 내 지지 세력 한 딸들 멀쩡히 다 살아있어. 자,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그 장외 집회를 지금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번 장 대표 단식으로 범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봐했는데 한동훈이는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한동훈이가 택한 선택지는 재심이 아닌 지지자를 불러 모으는 새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 지금 문화일보에 밝혔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친한계는 지금 징계 처리하라 이런 목소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국 대표적인 친한계이죠.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했던 말이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단식은 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 안에 있는 분열이 정리돼야 된다. 한동훈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제명이 처리되어야 한다. 웃기고 앉아 있어요. 이런 인간들한테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26일 최고위에서는요, 제명안이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낮은 걸로 보여진다. 보여진다. 이게 이제 서명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 측에서는요, 건강 문제만 아니라면 윤리위에 한동훈의 제명안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심 기간 제명안을 최고위에 올리지 않아서 한동훈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줬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 미 국방장관 콜비입니다. 콜비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번에 새 국가안보 전략, 이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동맹현대화, 동맹현대화만 우리가 안 걸리는 게 다 없잖아요. 자, 동맹현대화를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보정책통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소식통에서 지금 밝힌 바에 의하면요, 25, 26, 27, 3일간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하고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현안이라는 게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냈던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전야권 전환 문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 이런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이번에 지금 일본, 한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가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방 삼각관계, 북중러 이런 데서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돼서 한미일 군사적인 안보 협력 관계가 굉장히 강해지겠구나,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콜비 장관은요, 지난달에도 X에 계정 올려가지고 X 계정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미국의 이제 새로운 국방안보 전략 요거를 쭉 설명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 아시아 동맹국인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이제 콜비 장관이 이제 올 때 이제 과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왜냐하면 국방 장관이고 실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미 군사 현안은 싹 다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도적 견제력 확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동안에도 보면은요,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전자권 전환과 같은 중요 현안,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통해서 국방비 지출 1인당 GNP를 갖다가 GDP의 3%로 증액한다. 이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한국 국방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골비 차원도 말이죠. 이제 우리 이번 서울에 오면은 그동안에도 이제 한미 동맹 관계는 굉장히 모범적인 동맹 관계다. 이렇게 축켜 세웠지만은 이제는 뭐 직접 정말 밀당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큰 게 말이죠. 한미 간의 군사 현안 중에서 제일 큰 게 동맹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만 유세 시에 대비해서 한국 주도의 미군 조정과 그리고 동맹국의 기여중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특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문제, 요거는 뭐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뭐 대충 이렇게 하다가 좀 늦어져 버리면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이 완전히 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대대적인 이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콜비 차관이 국가안보 전략의 취지를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대만 문제에 관련한 국가적 우위를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대만 해협 협상 원칙을 일방적으로 번거하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하겠다. 예, 이건 뭐 옛날부터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한국 우리 법에 관련 규정을 이제 변경하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이제 콜비 차관의 방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이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내는 걸 보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를 이제 거치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고발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나간 거지만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된다. 이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밀레이 즉 이탈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세계 좌파 카르텔은 죽었다. 밀레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오늘 요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좌파 정치 공작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트럼프 발언에 바로 이은 포럼 무대에서 이런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좌파 정치 질서의 폭발,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복귀를 선언하는 감경 발언을 씻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으로 인기를 많이 갖는 새로운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서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마키아벨리 근유론, 이거는 일본으로 가지 말아라. 이건 뭐 본인도 접니다. 저도 지금 같은 걸 쓰고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 밀레이 대통령이 연설 서두하고 중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도 있어요. 뭐냐? 마키아벨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죽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해온 정치적 기만과 국가 개입 중심의 통치 방식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트럼프 다음으로 인기와 영향력을 많이 누린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다. 이런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단호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마키아벨리는 죽었다. 네, 이 말을 모두 그리고 말미 두 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마키아벨리는 죽었다. 이제는 그를 배제해야 할 때다. 이 얘기는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개입을 정당해온 좌파적 정치 공방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자본주의를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자유재산권과 비침해 원칙에 기초한 유일하게 도덕적인 체제라고 규정하고 자유시장 질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이른바 워키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워키즘은 이렇게 깬다는 거 있잖아요. 깬다. 정치적 깨달음. 워크, 어웨이크 하는 거, 일어나는 거. 예, 워키즘은 사회주의 가장 위선적 행태다. 자, 그래서 소금 문명을 잠식해온 마지막 단계다. 예. 근데 작년에는 말이죠. 사회주의를 뭐라고 비판했냐면 정치적 기생충에 비유하면서 비판했는데 이번에는요. 좌파 이념이 도덕적, 경제적으로 모두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연설은 경고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금년도 연설은 변화의 조짐을 강조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25년도에 나는 좌파가 인류에게 심어놓은 정신적 기생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지만 2026년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해다. 세계는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요. 좌파 이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자본 자유주의 가치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레이 대통령은요. 연설에서 본인의 경제개혁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30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졌고 빈곤율도 57%에서 27%로 감소했다라고 밝히고요. 이러한 성과는 규제 철폐와 시장 중심 개혁의 결과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가 자유주의 정책의 실증적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인공지능을 AI를 산업혁명의 핀 공장에 비유하면서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주의의 부활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유 이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메리카는 서구 문명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요.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진영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밀레이 대통령 상당히 식견 있는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치 전문가들은요, 다보스 포럼이 단순한 경제 배를 넘어서 글로벌 이념 대립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무대로는 변경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